11월 14일이네. GPT가 또 5.0이 나왔다고 그러네. 5.1인데. 5.2. 이게 아직 뭐 일반 사용자한테는 오픈이 안 된 것 같고요.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오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정도는 좀 써봐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보면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AI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예산을 그때 다 깎아버렸죠. 예. 근데 네이버에 있던 뭐 하정우 대표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 LG에 있던 지금 과기부 장관도 이제 모시고 오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AI 쪽으로 완전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독일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3배 넘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AI에 대한 고속도로 이야기, 그 내용하고 뭐 통일한 이야기죠. 그리고 테슬라가 한국에서 FSD라면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 이게 무료는 아니고요. 보통 한 옵션이 한 1,000만 원 정도고요. 이거를 한국에서도 곧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스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그래서 테슬라가 코리아가 날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모든 테슬라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고급산. 예, 고급 사양이고 미국에서 생산된 버전에만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채용 공고를 냈는데, 화성에서 근무할 엔지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냈대요.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AI6 칩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삼성 공장에서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AI 5칩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AX 2.0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가 또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AI 반도체, NPU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양자, 그 보안, 네트워크,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버티컬 AI, 이제 특화된 AI고요. 그다음 이거를 이제 전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뭐 6G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네요. 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단순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떠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웨이모, 미국에서 이제 고속도로도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들어가는가 봐요. 과거에는 도심 도로만 제한적으로 운행이 됐다. 한전도 보면 최근 AI 관련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전력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얘들이 이번에 흑자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관심이 또 많은 것도 있습니다. 유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준에서는 한전에서 조금 흑자를 내기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전력 구입 가격 자체가 그 천연가스 가격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가스 가격하고 연관성이 높은데 가스 가격은 그 유가하고 연동성이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0불 정도 밑으로 가면 한전이 이익을 내는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전의 실적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AI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발전도 그렇고 송배전, 예지 진단, 자기가 하고 있는 데는 다 AI로 이제 붙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제 AI로 뭘 만들게 되면 그걸 이제 AI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좀 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구분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SDF 2025 모델을 통해 한국 청주의 간 Hi everyone, it's very 상처와 세계를 해석할 수 있고 창의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공간지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처음 이제 로직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것들이 이분이 개발을 한 거에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모델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 지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약간 로봇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인식을 하고 판단하는 거를 하려면 이제 공간 지능이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내용이 예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포럼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게 조금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공사도 보면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리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설 현장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 장비의 이런 제어를 자동으로 하고 이런 형태의 내용을 AI로 이제 덧붙였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추가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우리 내비 쓰잖아요. 네. 내비 쓰는데 갑자기 이제 내비상에서 속도가 뭐 제로가 되거나 이러면 그 포인트를 뭐 이제 다른 쪽으로 알람을 줘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이제 인형 눈알 붙이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이야기고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거는 이제 영상을 볼까요? 일본 안녕하세요. AI 시대 AI 어떤 분야의 AI 개발 트라벨러의 트라벨링 트라벨러를 적극 수준의 증가 AI 개발 수요가 높아 AI 데이터 그래서 이제 데이터 AI가 되면 이쪽 분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앞단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예.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I가 학습하려면 이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얘가 컵이라는 거. 최초에 좀 뭔가 얘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봐. 이거는 할 수 말도. 없는 무에서 유를 네. 창조하는 거 불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주어주고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최초에 이게 컵이란 이 키보드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는 지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플리토라는 어, 기업, 상장사거든요. 뭐 이런 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웍스나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이 3배 정도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플리트 벨러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AI 기술이 빠른 네. 공인중개사 뭐 이런 것들은 AI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활용해서 맞춤형 매물을 추천하는 기능, 직방에서 고객문에서 AI 중개사 서비스를 자동 매칭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도 보면 이제 예. 네이버 부동산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3월달, 4월달 정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바이브 코딩이 되게 유행해서 예. 시작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이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네이버에 부동산 정보를 끌고 와서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막 하다 보니 바이브 코딩이 또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서버에 부하도 되고 좋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그걸 또 이제 그걸 크롤링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막 급변하게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는 쉽게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로 통해 가지고 막 기계적으로 해버리니까 그걸 또 차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환경이 계속적으로 막 바뀌어요. 이거 보고 맞겠어. 월간 수소 경제에 대해서 보면 어제인가요? 어제 아랬지인가요? 나와 있는 기사라 가지고 일단 비나텍이라는 상장사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만드는 게 이제 슈퍼 커패시터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일정 부분 이제 저장시키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기 모든 전기 기기에는 커패시터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컨덴서, 아, 예. 예,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를 임시적으로 저장시켰다가 이제 출력을 하고 뭐 이런 용도에 대한 내용이고 보면 이제 큰 기기일수록 큰 이제 커패시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슈퍼 커패시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치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 장치 이런 구동부에 이제 사용됐었고
이게 이제 연료전지 쪽에도 이제 일정 부분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블룸에너지에 이제 납품 공급이 이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전북에 있는 기업인데 맨 처음에는 커패시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로 뭐 연료전지 쪽에서의 MEA라면 이제 배터리의 그 중간에 있는 전해질 네. 막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탄소 지지체, 그 MEA가 안에 이 탄소 지지체라는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쪽은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블룸에너지사에 이게 공급 계약이 됐다 뭐 이런 형태가 좀 있네. 그러면서 수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슈퍼커패시터가 이제 ESS 뭐 이런 쪽에도 사용이 되고 그 S퓨얼셀하고 이런 기업들에도 이제 이 MEA가 이제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막 기술력이 있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설정돼 회사는 있네요. 예, 이 회사는 장점이 가격이 싸다. 예, 기본 다른 업체들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뭐 공급이 되는 이게 장점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수전에나 이런 쪽에 또 좀 하고요. 그래서 뭐 수소 쪽 이런 쪽에서 관련 기업이라 가지고 한 번씩 관심을 받는 그런 업체. 오늘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